저는 올해로 30대 초반이고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연상의 남편과 2년 조금 넘게 연애하다가 작년에 결혼했고 부부 사이에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연애할 때는 전혀 서로 간에 감정 상하게 하는 일도 없었고 크게 싸우는 일 없이 마냥 연애를 즐겁게만 했었어요. 싸울 일 자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남편과 저는 천생연분인 줄 알았고 그래서 이 사람과 결혼하고 살면 평생을 매일 행복하게 웃을 일만 있을 줄 알았죠. 하지만 이제 결혼 생활 1년이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저는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아니라면 안 될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어쩌다가 여기까지 와버렸는지. 확신에 가득 차서 시작했지만 모든 것이 틀어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도 혹시나 저 같은 상황에서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상대방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을 때 결혼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일단 제 결혼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의외로 돈이었습니다. 결혼 전 연애를 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결혼하고 나서 두 사람이 살림을 합치고 서로가 얼마를 버는지 투명하게 오픈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생겼어요. 서로 얼마를 벌고 있는지 연봉에 대해서 결혼 전에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저는 석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정기 보너스와 연말 인센티브를 모두 제외한 순수 제 월급에 대한 연봉을 이야기했었는데 남편은 몇 년 전에 회사에서 성과가 가장 좋았을 때 받았던 인센티브까지 모두 포함한 연봉을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남편이 저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줄 알았는데 실제 결혼하고 막상 급여 통장을 열어보니 저와 남편이 받는 연봉 차이가 좀 심하게 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하는 일은 다르지만 입사 연도가 1년밖에 차이 나지 않아요. 비슷한 규모의 대기업을 다니고 있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남편이 스스로 말한 연봉 정도는 받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엄청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저와 남편이 하는 일이 근본적으로 크게 다르진 않고 수출 위주의 기업이라 작년과 올해 성과도 나쁘지 않은 편이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고 남편 회사에서는 연말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말 인센티브까지 제가 훨씬 많이 받았더니 23년도 기준으로 두 사람의 1년 벌이가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그런 사실까지는 잘 몰랐는데 남편이 회사 내에서 입지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았고 위에 높으신 분들에게 찍혀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출세길도 막혀 있었죠. 사실 남편이 능력이 있고 성실한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대기업에 들어갈 정도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도 나온 건 사실이고 학점 관리나 자격증 스펙 관리도 열심히 한 건 맞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사람이 다 자기에게 맞는 운대가 있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나 맡은 임무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지는데 제 남편은 지금까지 본인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못 잡았을 뿐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제가 더 잘 풀리고 돈도 더 많이 벌었지만 기본적인 능력 자체는 남편이나 제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 남자의 돈을 보고 만난 것도 아니고 그저 저랑 죽이 잘 맞는 운명의 상대라고 생각해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건데 정작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봅니다. 결혼하고 신혼 초반 때까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남편이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나는 나보다 당신이 잘 되는 게 너무 좋아. 당신 연봉이 더 높으니까 나중에 우리 아이 낳으면 내가 육아휴직 할게. 라는 말도 했었는데 지난 연말에 인센티브 때문에 엄청나게 차이가 나버렸고 올해도 연봉 협상에서도 남편은 겨우 동결, 저는 진급과 동시에 대폭 상승하는 바람에 차이가 더 심하게 벌어졌죠. 그 뒤로는 더 이상 남편이 제 앞에서 회사 이야기나 연봉에 대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자격지심까지 느껴질 정도로 정말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월말에 매일 야근하고 늦게까지 일이 이어져서 너무 피곤할 때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라는 식으로 별뜻 없이 이야기를 하면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제게 하는 말이 당신이 그 정도로 큰 돈을 받으면 힘들어도 참고 해야지. 회사 돈은 거저 버는 줄 알아? 라고 하면서 날이 잔뜩 서 있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누가 그걸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저 밖에선 하루 종일 딱딱한 모습을 보여야 하고 일할 때도 신경이 잔뜩 곤두서 있어서 하루 종일 피곤했는데 퇴근하고 집에서 남편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받고 싶은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하지만 제가 일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런 식으로 남편은 퉁명스럽게 반응했었죠.
저도 이제는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더 이상 일 얘기를 집에서 서로 하지 않습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보면 제 남편의 벌이가 결코 적은 편은 아닙니다. 좋은 대학 졸업하고 본인만의 기술도 있고 남편이 일하는 업계가 평균 연봉도 높은 편이에요. 부부 둘이서 버는 돈도 적지 않은데 제 계산으로는 50대 전까지 우리 둘이 맞벌이 열심히 하면서 고생 좀 하면 노후 준비도 다 될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형편이었죠. 그런데 그놈의 남자로서의 자존심과 쓸데없이 저와 비교하면서 본인 스스로 느끼는 자격지심이 남편을 점점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매사에 크건 작건 돈 들어가는 모든 일마다 남편은 당신은 많이 버니까 고민 없이 이런 돈도 쓸 수 있겠지? 라는 식으로 비꼬듯 나오다 보니 부부끼리 여행 한번 가자는 말도 못하겠고 운동을 하자고 하거나 제가 혼자 백화점에서 옷이나 화장품을 사는 것도 남편 눈이 무서워서 겁이 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왜 내가 내 돈 벌면서 남편 눈치 보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신경 날카로워지기 시작한 뒤로 제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었지만 제 입장에서 서로 싸우기 싫고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기 싫어서 제가 먼저 충돌을 피해 다녔어요. 하지만 제가 일하는 날에는 정말이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평균적인 근무 시간은 8시간이지만 바쁠 때는 밤늦게까지 마무리를 못 짓고 계속하는 날도 많았는데 그러면 일을 하면서 완전히 진이 빠진 채로 집에 돌아오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도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고 남편 눈치를 봐야 하니까 제가 받는 스트레스도 점차 커져갔습니다. 다른 신혼부부들처럼 쉬는 날에 남편이랑 같이 좋은 곳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예쁜 옷도 사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데 남편에게 같이 나가자고 하면 자기는 벌이가 적어서 그럴 돈 없다면서 안 간다고 해요. 그렇다고 제 돈으로 사주겠다고 하면 너가 돈 많이 번다고 유세 떠냐는 식으로 대답을 하고 그래서 남편 빼고 저 혼자 가거나 제 친구들이랑 밖에서 놀고 돌아오면 남편은 하루 종일 방구석에 있다가 너는 여유 있어서 참 좋겠다. 돈을 많이 버니까 쓸 때도 부담 없이 쓰나 보네. 라는 식으로 비꼬며 이야기하니까 미칠 노릇이었죠. 아내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잘못된 일도 아니고 제가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자꾸만 남편에게 미안해지고 무슨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게 되어버리니 부부관계는 점차 서먹해져 갔습니다. 연애할 때까진 그렇게 좋아서 죽고 못 살았는데 결혼한 지 이제 1년도 안 지났는데 벌써 신혼 느낌도 전혀 없고 둘이 있으면 서로 어색하고 심지어는 싸늘한 기운마저 들어요. 그렇게 지내는 와중에 얼마 전에 크게 한번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지난달에 시어머니 생신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께 선물을 뭘 해드릴까 고민하다가 그냥 용돈을 드리기엔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일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는 이미 정상적인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상황이라 어머님 생신 선물을 뭘 드려야 할지 물어보기도 민망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엄마 생신 때 백화점에서 화장품 세트를 비싼 돈 주고 사드렸는데 그걸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길래 그냥 제 돈으로 화장품을 사서 준비해 갔습니다. 남편은 그냥 용돈 20만 원 정도 준비한 것 같았는데 어머님께서 남편이 준 용돈 봉투는 거들떠볼 생각도 안 하시고 제가 드린 화장품을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너 이거 엄청 비싼 거 아니니? 내 친구한테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받아본 건 처음이다. 얼마 주고 샀니? 50만 원도 넘는 거지? 실제로 제가 백화점에서 산 금액이 70만 원 조금 넘는 세트였어요. 그게 가장 실속이 있어 보였고 선물했을 때 친정엄마 반응이 엄청 좋았거든요. 역시나 어머님도 바로 알아보시고 한박 웃음을 지으시길래 내가 며느리로서 한몫한 것 같았고 선물 준 입장에서 뿌듯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내가 며느리 하나는 아주 기똥차게 얻은 것 같아. 우리 집안 남자들은 이런 센스가 없단 말이야. 가끔 딸 가진 부모들이 부러울 때가 있었는데 이제 며느리가 있어서 걱정 없다 나도.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뭔가 심기가 불편한지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결국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게 바로 한마디 하더군요. 우리 엄마 선물은 언제 따로 준비했어? 나한테 귀뜸이라도 줬어야지. 너 지금 돈 많다고 유세 떠는 거야? 오늘 우리 부모님 앞에서 나를 완전 바보 취급했어. 아니, 저는 남편 기 살려주려고 내 돈 써가며 준비를 한 건데 제 의도를 어떻게 오해하면 남편을 돈 못 버는 바보 취급했다고 하는 건지 생각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진짜 황당하고 답답해서 그런 거 아니라고 넘겨짚지 말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보통 시부모를 잘 챙기면 저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님도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남편한테는 엄마의 행복보다 본인의 체면과 자존심이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화를 내다 못해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제게 소리를 지르는데 저도 지금까지 웬만하면 참고 넘어갔지만 너무 저를 못된 며느리로 몰아가는 것 같아서 그때부터 못 참고 저도 쌓여있던 감정을 다 터뜨려서 반격했어요. 내가 당신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어머님한테 생일 선물 해드린 게 왜 화가 난 거야? 친정엄마 생신 선물이랑 똑같은 거 해드렸어. 당신은 우리 엄마한테 대체 뭘 했길래 나한테 큰 소리야? 그날 밤 늦게까지 남편과 서로 소리를 지르고 싸웠고 저희의 결혼 생활은 사실상 그날 끝이 난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나는 한 번도 연봉 많이 번다고 당신 무시한 적도 없는데 왜 너가 혼자 넘겨짚고 나를 나쁜 사람 만드냐고 따졌습니다. 제 입에서 먼저 연봉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순간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너가 나보다 돈 좀 더 번다고 눈에 보이는 게 없냐? 나도 이제는 더 이상 무시당하면서 너랑 같이 살 이유 없어.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차키를 들고 집에서 나가버렸고 저도 그때 제 안에 인내심이 바닥나는 것을 느꼈어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언제까지 저 찌질한 남편 돈 비위 맞춰주면서는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 남편은 그대로 집을 나가서 시댁으로 들어갔는지 다음날 낮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방금 제가 드린 생일 선물도 있고 크게 별일 아니라고 여기셨는지 아들이랑 화해하고 다시 잘 살아보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었는데 또다시 며칠 후에는 그 사이에 어머님 태도가 싹 바뀌었더라고요. 너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 좀 심하더라. 여자가 돈 좀 더 번다고 남편 잡아먹으려 들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어도 결국엔 남자가 큰일을 하는 거다. 지금 당장 돈 더 버는 게 뭐가 중요해? 결국엔 너는 아이 낳으면 집에서 애를 봐야 할 거 아니냐? 거기까지 듣고 있는데 진짜 이 집안 며느리 하기도 싫고 남편과 단 하루라도 결혼 생활을 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최근 남편과 사이가 멀어지기도 했고 조금이라도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어머님 생신 선물을 큰 마음 먹고 준비한 건데 왜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진작에 남편이 제게 연락해서 본인이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면 저도 한 번쯤은 남편을 다시 믿어보고 제가 조금 심하게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 사과할 마음도 있었는데 집 나간 남편은 그 뒤로 제게 전화 한 통 없고 이제는 어머님마저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더는 못 해먹겠더라고요. 그래도 남편 생각은 확인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연락했더니 더 이상 저 같은 사람과 살면서 무시당하고 자격지심 느끼는 것보다 혼자 살았던 시절이 더 좋았다고 말하는 남편에게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결혼할 때 이 집도 제가 모아둔 돈으로 제 명의로 샀고 남편이 혼수를 해온 것들만 도로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 와중에 돈 관리를 제가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자기 몫을 빨리 달라고 하더군요. 알겠어. 근데 너희 엄마 생일 선물 값은 빼고 줘야겠다. 이렇게 이혼할 줄 알았으면 나도 백화점에서 그렇게 비싼 화장품 안 사드렸지. 물건으로 돌려주던지 아니면 70만 원 알아서 가져갈게. 아직 이혼 서류에 도장도 안 찍었는데 저렇게 돈 이야기를 먼저 하는 남편을 보며 없던 정도 다 떨어졌고 부부가 같이 모으고 있던 적금 통장을 그날 해약하고 남편과 제 월급 비율대로 나눠서 보냈습니다. 뭐야? 왜 이거밖에 안 돼? 너 돈 빼돌렸냐? 통장 내역 나한테 다 보내봐. 처음엔 왜 자기 몫이 이렇게 적냐고 저보고 제대로 계산한 거 맞냐고 화를 내던 남편이었는데 통장 내역을 확인하고 나니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돈 때문에 삐져서 가출하고 시부모님 댁으로 들어가 버린 남편을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했지만 나이 30 중반에 도저히 그 삐뚤어진 못난 생각과 찌질함까지 제가 평생을 참고 인내하며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올해도 저는 회사 내의 성과가 나쁘지 않고 연말에 인센티브도 받을 것이고 연봉도 내년에 또 오를 거예요. 그러면 남편과의 차이는 더 심하게 벌어질 텐데 이제는 배가 아파서 까무라칠 지경이겠죠. 제가 먼저 굽히고 사과해서 화해한다고 해도 남편의 근본적인 생각 자체를 이젠 바꿀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다시 웃으면서 살 수는 없을 것 같고 남편도 남편이지만 저한테 선물 받을 때는 최고의 며느리라더니 이젠 무조건 저보고 잘못한 거라며 자기 아들 기살려주고 떠받들며 살라는 시어머니도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진 않네요. 진짜로 우리 사이는 이쯤에서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싸우면서 감정적으로 부부 적금도 정리하고 서로 챙길 것도 다 챙겨갔으니까 이젠 마지막으로 서류에 도장 찍는 일만 남았네요.
이번 주 중에 남편과 만나서 모든 서류 절차까지 다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고 자존심 세우는 모습에 질려버렸어요. 그냥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한 사람의 남편과 아내로서 존중하고 위로해주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남편에게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제 결혼 생활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처참하게 실패로 끝나버렸지만 아직까지도 남편의 낮은 자존감과 밴댕이 소갈딱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 이혼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결혼을 앞둔 커플들에게 참고할 만한 사례였길 바라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서로가 얼마나 상대방을 잘 알고 있는지 그 깊은 속내까지 다 파악하신 후에 확신이 생긴다면 결혼하시기를 바랄게요. 저처럼 못난 사람을 만나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면 시간 손해, 감정적인 손해가 말로 다 할 수 없거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